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차트상으로는 3만에서 3만 5천 달러 사이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이제 진짜 상승장이 다가온다 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많은 사람들의 예상처럼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차트를 해석해보고 그 외 거시경제 이슈나 온체인 데이터들의 흐름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매매 복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크게 별다른 무빙이 없었죠. 토요일 새벽에 비트코인이 33.4K까지 잠깐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34K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이후로는 다시 큰 움직임 없이 계속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처럼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는 열기를 식히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장은 짧게 단타성으로만 매매를 하고 있고, 이때 삼각수렴이 깨지는 걸 보고 한번 숏 포지션에 짧게 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전 상승에서 숏을 잘못 잡았다가 손절이 크게 한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진짜 숏 관점을 안 볼 거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멘징을 하긴 해야 되니까 진짜 단타성으로만 호흡을 짧게 잡고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한편 다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차트를 보면 지난 수요일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아직까지 고점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결국 이 고점이 다시 돌파가 될 거냐 말 거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거대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상승도 하락도 아니면서 그냥 지루하게 횡보를 좀 오래 이어가는 게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차트 패턴입니다. 보시면 지금 박스권 안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몰려있기 때문에 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내리고 반대로 내리는 척 하다가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짜 돌파로 미끼를 주면서 개미를 털어내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프랙탈 관점에서도 올해 6월 차트를 한번 봐보면 지금이랑 차트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갔었거든요. 딱 이때가 상승 이후에 현재 차트처럼 열기를 식히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서 윗꼬리 아랫꼬리만 남기고 지저분하게 가짜 돌파를 만들어주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가 나온 이후에도 두 번째 박스권을 형성해주면서 두 달 동안 개미들을 탈탈 털어내고 완전히 거래량이 다 죽었을 때 그제서야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도 강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열기를 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짓 돌파로 미끼를 던지는 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1분봉이나 5분봉처럼 짧은 시간봉 차트 보면서 섣부르게 돌파 여부를 판단하는 건 절대로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시간봉 기준으로 이렇게 좀 러프하게 지지 저항 가격대를 표시해 놨는데, 이 구간이 확실하게 돌파되기 전까지는 계속 거짓 돌파가 나올 거라고 보고 박스권 안에서 짧은 단타로만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럼 한편 이제 좀 더 콤팩트한 관점에서 박스권 안에서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냐에 대해서도 알아보자면, 저는 현재 차트를 삼각수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이 부분에서 한번 돌파가 나왔었기는 한데 어차피 아직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상태고 위아래 추세도 살아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크기만 좀 더 커질 뿐 여전히 수렴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방향이 나오는 걸 보고 리테스트 구간이 왔을 때 포지션을 잡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좀 단타적인 접근이니만큼 욕심은 안 부리고 호흡은 굉장히 짧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왜냐면 박스권 매매를 할 때 굳이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박스권이 뚫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상승 시나리오 같은 경우 차트를 좀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음 저항 자리가 한 37.5K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때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년 5월에 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 급락이 시작됐던 지점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었긴 한데 이때가 제가 하루 만에 2억을 날려먹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하면서 시체밭이 됐던 자리인데, 당연히 이런 강력한 매물대는 미래에도 똑같이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가격대로 보면 한 38K에서 40K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강한 저항이 한 번에 뚫릴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다음 박스권의 끝은 여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까지 상승이 나오면 그때는 당연히 접의 숏으로 대응을 하면 베스트겠죠. 그리고 또 한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하락 시나리오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RSI 상으로 완전히 감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자리에서 보이는 1차 지지라인은 32.4K 정도 되는데, 이 구간도 작년에 비트가 바닥 찍기 직전에 가장 고점이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2차 지지라인도 있어서 손절 라인 잡기도 명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저는 좀 과감하게 베팅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자리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돌파숏 잡으려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웬만하면 숏은 안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차트 모양으로나 거시경제 상황으로나 모든 지표가 다 상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괜히 추세 거슬면서 시장이랑 싸우려고 들면 한순간에 뚝배기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숏으로 먹어봐야 크게 먹지도 못하고 리스크 대비 이익이 별로 안 좋으니까 숏 관점을 보신다면 항상 짧은 호흡으로만 가져가시고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무리한 진입 없이 안전하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청산 진짜 수도 없이 당해봤지만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계좌의 건강 또한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건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거시경제 관련해서도 이슈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당연히 현재 가상화폐 씬에서 제일 큰 화두라고 볼 수 있는 건 현물 ETF 관련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수요일에 나왔었던 상승 같은 경우도 DTCC, 그러니까 미국의 증권결제원에서 블랙록의 현물 ETF 상품에 공식적으로 증권 번호를 부여하고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상승이었으니까요. 근데 한켠으로는 이렇게 대놓고 호재를 뿌려대니까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재로서의 시장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 S&P 500이 전고점 대비 거의 11%가 빠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완전히 디커플링이 돼서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지금 비트코인이랑 함께 금값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사람들이 금이나 채권처럼 비트코인도 하나의 온전한 대체 자산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솔직히 가상화폐 특성상 이걸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식이나 부동산 외에 괜찮은 대체 자산의 수단으로서 인식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긴 하겠지만 외부적인 상황은 지금까지는 호재들로 가득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편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대체 언제쯤 최종 승인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블랙록을 필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기관들이 연달아서 신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여기서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 ETF 승인에 대한 최종 데드라인이 내년 1월 10일로 한 7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조차도 1월 10일 전에 현물 ETF 승인 확률이 90%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조금만 기다려보면 뭐가 됐든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진짜로 빨리 최종 승인이 나서 비트가 금이나 채권처럼 전통적인 대체 자산의 범주에 들어갔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물론 제가 상승론자라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는데, 어찌됐건 선물이든 현물이든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고 거래량이 많아지는 건 저희한테 무조건 좋은 신호니까요. 그 외에도 내년에 반감기도 있고 ETF 승인으로 새로운 자금 유입까지 같이 겹쳐지면 알트장까지 열리면서 진짜 한번 불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불장 때 알트 현물 순환매 관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